증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메이시스 등 기업들의 실적 보조와 14일로 예정된 옐런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에 대한 기대감 등이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14.32포인트, 0.81% 오른 1782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도 70.96포인트, 0.45% 상승한 15,821.63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이틀 만에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45.66포인트, 1.16% 오른 3,965.58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10월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1,200억 달러 적자는 물론 1,02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크게 개선된 겁니다.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한 1,990억 달러로 10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영국 증시는 전일 대비 96.79포인트, 1.4%나 하락한 6,630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증시는 21.65포인트, 0.24% 떨어졌고 프랑스 증시도 23.84포인트, 0.56% 밀린 채 문을 닫았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의 기준점이 되는 실업률 7%가 예상보다 2년이나 이른 내년 말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마크 카니 총재는 2015년 중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영란은행은 4분기 물가보고서에서 종전에 2016년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실업률 7% 목표가 그보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년 4분기에 실업률이 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영란은행은 마크 카니 총재 취임 직후 실업률이 7%로 떨어질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영국의 3분기 실업률이 근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 3분기 실업자 수가 246만 6천 명으로 4만 8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영국의 실업률은 7.6%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0.1%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 7.7%에 비해서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영란은행은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올해 성장 목표를 1.6%로 높였고 내년도 성장 목표도 종전 2.5에서 2.8%로 올려잡았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악화됐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엔 1%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인데 전문가 예상치 0.3% 감소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양쪽 하나 축소 우려로 조정을 받는 듯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네요. 다우와 S&P 500은 뒷심을 발휘하면서 무려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참 강하죠? 메이시스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좋게 나온 것이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오늘 밤 자넷 옐런 연준 차기의장 지명자의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모두 발언 내용이 이미 시장에 유출이 좀 됐다는데 유출된 발언문을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 하는 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이 또한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적이 끌고 옐런이 밀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옵션 만기기란 말이죠. 옵션 만기 전날이니 프로그램 매물도 많이 나왔고 수급도 더 악화되면서 양시장 전일 급락했었는데 오늘 만기 당일 수급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뉴욕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참고로 놓쳐서는 안 될 글로벌 뉴스 중에 하나는 전해드렸지만 영란은행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유럽이 특별히 영국 중심으로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ECB 유럽 중앙은행은 깜짝 금리 인하를 시사하긴 했었지만 영국은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 타이밍을 미국처럼 보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신청한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디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이요. 그리고 교포 여러분, 청송천우 신장안입니다. 네, 예상하셨던 대로 정말 급락장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는 2060에서 전일 1960선대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급하게 빠졌고 코스닥도 다시 500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반등 줄 때 전부 다 정리할 걸 하시는 후회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손해 많은 개인분들 오늘 또 만기잖아요. 전략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 술을 사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어제 너무너무 괴로워서 폭음을 내가지고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풋옵션 매도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거 이야기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풋옵션 매도, 이제 고객 여타금이 최근에 이제 늘어나지 않는 이 부분이, 풋옵션이라는 것이, 이제 옵션이라는 것은 증거금과 이제 대리물을 잡습니다. 그 주식을 잡는데 그 주식들이, 옵션이 이제 빠짐으로써 이제 증권 주식들이 물려 들어간 거죠. 그 물려 들어간 주식들이 16조 5천억에서 14조 7천억에 1조 8천억 정도 물려서 반대 매매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추적하기는 이번에 선물과 옵션 이 부분에서 우리 개인들이 한 1조 8천억 정도 데미지를 입었지 않나. 그리고 어제 이제 반대 매매가 종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책감을 느끼고 어제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자,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이제 외국인들이 무슨 작전을 쳤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여러분 아다시피 주식 자체가 이제 1875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상 최다 57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분명히 주식 사가지고 종합주가가 지수가 오를 줄 알면서도 선물을 안 샀단 말이에요. 선물을. 그래서 제가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선물을 안 사길래 왜 선물을 안 살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제가 9월 중순부터 여러분 절대 현금하자.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기는 10월 초순부터 절대 따라가면 사고 난다. 이러니까 이때 이제 뻐꾸기 X들이 2150 간다. 왜? 1파에 똑같은 파가 나올 줄 알고 2150 간다 하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이 왔다 싶어서 옵션에다가 200억을 거는 그것도 옵션 풋에다가 200을 거는 최대의 불상사가 남으로써 그때부터 공격적인 어떠한 우리들의 이제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첫날 이날 이제 1000억을 잃을 때 제가 여러분 무조건 줄여라. 그리고 옵션 풋에서 갖고 있는 돈만 잃어라. 그것도 하루 첫날 또 1000억 있고 그 이튿날 2000억 있고 하루에 1000억씩 연속 잃으면서 어제는 무려 4,500억 잃는 이런 불상사가 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 통곡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만 통곡할 일이 아니지만 당사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얼만큼 가슴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는 옵션 안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우선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 휴대폰에 돈 잃으면서 답으로 저에게 위로 문자를 거의 한 400통 정도 보내주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대해놓고 욕을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있는 돈만 잃고 절대 추가적으로 돈 넣으면 안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가 여러분 여기서 착각이 됐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동행성으로 움직이다가 이격 벌어지고 교차가 나오니까 11월 초순에 지금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 사대주의 사상 우리 센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대주의 사상이 좀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도 상승한다는 이런 배경 그리고 엉뚱한 엘리트 파동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나니까 우리나라도 증시도 신고가 날 걸로 계속 물림목 주고 매수하라. 이것 때문에 이미 게임은 다 끝나버렸죠. 게임은 다 끝나가지고 우리는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입어버리는 그런
피치 못할 동적 상전의 비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칼을 가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식은 갖고 있으면 반등하면 올라오지만 옵션을 이렇게 한번 빠져버리면 반등해도 이 돈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다 오늘 만기일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옵션은 오늘 눈이 노랗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은 깡통돼도 종이가 남지만 옵션은 깡통되면 종이만 남는 게 아니고 잔고장에 제로만 남고 제로만 남으면 뭐 다행인데 있는 주식까지 물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주대에 있는 우리 CNTV를 시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주식은 어쨌든 간 하락폭의 38%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반등할 건데요. 오늘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되 손절매 라인 300일 이평을 잡고 공격적인 매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돈을 과연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주가는 상승폭의 38% 반등 국면에서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여러분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면 소형주는 고객 예탁금이 많을 때는 소형주가 뜹니다. 여러분들 증권 기초 좀 익히고 내 뒤에 방송하는 사람들 고객 예탁 없는데 개별 종목 뜬다고 좀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고객 총알 없는데 전쟁 나가면 다 죽죠. 아무리 훈련 잘 때면 뭡니까? 총알이 없는데 고객 예탁금이 지금 고객 예탁금이 2,000포인트 전후에서 15조 이하는 어떻게 주가가 뜨고 개별 종목이 뜹니까? 여러분 때문에 코스닥 다 죽였잖아요. 다. 코스닥 지금 어제 550억씩 깡통 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심도 있게 밤새 끙끙 앓으면서 좀 시황을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주식 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반등하면 또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현금을 해야 되냐면요. 신용이 4조 2천억 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신용 4조 2천 될 때까지는요. 반등하더라도 300일 이평에서 계속 저항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형주가 뜬다는 거죠. 주가가 반등한다 해놓고 개 잡주 소형주 추천하는 X들 한번 두고 볼 테니까 다음부터 그런 거 추천하면 정면으로 대놓고 상무가 뭐고 없이 쌍욕을 해버릴 테니까 전부 경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이 시황하는 그 자체가 전부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의 앞잡이밖에 더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왜 방송합니까? 우리 개인들의 등불이 안 되면 왜 방송하느냐고. 연납법적으로 뭐 때문에 빠졌다, 미국 때문에 빠졌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 때려치우라고 전부. 돈 없는 우리 개인들을 위해 되지 왜 기관과 외국인의 앞잡이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뭐 신문에 난 것과 이야기하려면 왜 방송 나오느냐고. 신문 그 이상을 신문 3일 전에 만든 신문 보고 이야기하려면 말로 하느냐고. 참 넋두리입니다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너무너무라고 억울하고 애통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등합니다. 반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 우량주로 교체하십시오. 진짜 우량주로 교체해야 됩니다. 잡놈들이 하는 잡주는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잡놈 방송밖에 안 됩니다. 잡놈밖에 안 되고요. 아버지 내 때 피 좋은 피 물려주시는데 왜 여러분은 우량주 안 하고 잡주로 합니까? 잡놈입니까? 잡주하게 우량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유명 메이커 좀 하십시오. 유명 메이커. 잡방송 하지 말고 잡질 하지 말고 유명 메이커 사셔야 됩니다. 오늘 반등합니다. 반등하더라도 여러분 충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옵션 만기 날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아무쪼록 포금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표님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전략을 듣겠습니까? 무엇보다 낙폭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은 할 테지만 반등 시에 반드시 우량주로 교체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가자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신창원 대표님이 언제나 흥분하시고 목소리 높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저도 여러분들 같이 느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최강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 도래했네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뉴욕 증시처럼 오늘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최강 종목으로 어떤 종목 오늘 꼽아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경기소비재 미디어 관련 회사입니다. 대주 지분이 태형건설 61%, 기트라미 보일러 8%로 안정적입니다. 2008년 3월 SBS를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순수 지주 회사로서 SBS 콘텐츠 허브 등 두 개의 상장 회사와 SBS 플러스, SBS 골프, SBS 스포츠 등 비상장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은 주로 SBS 주가에 연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SBS는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8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신용도 없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한 3주에서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4,700원이나 4,740원 근처에 사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전에 앞에서 한 4개월 전에 추천했다가 손절매가 나간 종목인데 요즘 그 기관 쪽에서 무수한 엄청난 매집이 들어온 형태입니다. 네, 1차 5,200원을 드리고요. 2차는 6,2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200원입니다. 그 살펴보면은 요즘 기관, 연기금 한 6군데에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고요. 또 이런 소리 했다고 몇 억씩 사지 마시고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고 전일 5% 이상 올랐던 SBS 미디어 홀딩스가 오늘의 최강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리뷰 종목으로 이 종목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주일 전에 재추천해 주셨던 한국전력. 어제 시총 상위주가 우수수 떨어질 때 이 한국전력하고 SKT 정도만 살아남았었는데 드디어 3만 원을 장중에 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수익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연내 요금 인상 기대 기관이 꾸준히 사더라고요. 축하 다시 한번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정도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 장중 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양호하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1,440%로 안정적인 회사고요. 그 한국전력이 이번 겨울에 전기세 인상과 더불어 겨울철 난방비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8% 정도 수익이 났으니 반은 매도하고 반은 들고 가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장이 좀 참 힘드시죠?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많은 경험으로 볼 때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을 한 5종목 이상으로 분산 투자하여 들고 가면 주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1,200명의 우리 그 주식 투자자랑 같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12년간. 그래서 무수한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2달 가까이 주식이 횡보 및 하락장이나 1년에 주식은 꼭 2번 정도 상승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가 한국전력 주봉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종목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1년에 꼭 2번 정도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종목이 다 바닥이거든요. 바닥을 찍었고, 제 예상으로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바닥을 찍고 다음 주 월요일 동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여 주식을 들어가면 주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은 바닥을 찍고 다음 주부터는 상승하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인생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주식이나 사업이나 인생은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버드대 나왔다고 사회 진출해서 2-3달 만에 출세한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주위에서 장사나 사업한 지 2-3달 만에 부자 되신 분을 본 적 있나요? 요즘 주식 투자한 지 2-3달 만에 부자 된 사람 주위에서 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주식도 결론은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이니 좋은 종목을 잡아서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수익이 나니 조급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사업이니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할 때 몇 달을 두고 오신 분은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시장은 항상 회의 변수라든가 국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기간을 두고 투자하셔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급하신 분들은 거의 망합니다. 제가 1200명과 상대 해본 사람입니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분히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경기방어주 한국전력으로 일주일 만에 8% 수익을 안겨주셨던 최명석 멘토님. 오늘의 최강 종목이 SBS 미디어 홀딩스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기상도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국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듯 우리 증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어제는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제가 새로 담은 신규 포트 종목에는 아주 빨간불을 활짝 켜줬는데요. AS는 잠시 후 이두코 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룬 소원 리스트입니다. 립밤 구입해서 요즘 아주 잘 쓰고 있고요. 텀블러로 촉촉하게 목 관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시리스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다양한 품목들 담았는데요. 조만간 가죽장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죽케이스 장만해서요. 휴대전화에 옷도 입혀줘야겠나요?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20%, SNU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만도 14만 1,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3만 7천 원이었는데요. 어제 손절했습니다. 대한유화 7만 3,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만 8천 원, 손절가 6만 7천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SNU 1만 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0만 1천 원, 손절가 9,2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손익이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 3만 6천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0.1%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제 포트에 새로 담은 두 종목이죠. 대한유화와 SNU 성적이 좋습니다. 이 대한유화는 플러스 2%, 또 SNU가 무려 5%가 넘는 이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AS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장이 상당히 좀 어렵네요. 예측하기도 정말 힘든 장이고 개인들 스스로 종목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로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유리해 보이고요. 그나마 포트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에도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크게 망가지지 않는 모습이고 추천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이라 그나마 그래도 시장 대비 땡기는 모습인데 어제 SNU가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마감을 했었죠. 대한유화도 좋은 흐름인데 일단 어제 만도가 한 3%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만도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만도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22평이 현재 지지에서 저항으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21평을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시장 하락을 하면서 꺾이는 모습이 나와줬죠. 상당히 좀 아쉽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14만 원까지 오늘 되돌림 파동이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손절은 13만 7천 원이었기 때문에 자동 손절이 되었지만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120분 봉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120분 봉선인데 이 120분 봉에서 202평을 지지하면서 살짝
아랫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오늘 재차 세워놓는 모습이 나와줘야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거꾸로 개파락을 한다면 일단 손절 처리를 하시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 해서 오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는데 어제같이 시장이 하락이 나와주면서 동반 하락한다고 한다면 어제 저가죠. 13만 5천 원 정도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유화입니다. 이 대한유화는 거의 만도랑 기술적 분석으로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주가는 약간 그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줘서죠. 대한유화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 만도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어제는 뭐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지만 대한유화는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 대한유화는 어제 말씀드렸던 게 신고가가 이제 코앞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가 연출이 되는지 그리고 수급적으로 최근에 연속적으로 매수 임해준 기관들의 매수세가 신고가로 기관들의 매수세로 신고가가 나오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은 7만 6천 원 정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지금 거의 세 번째 3사안을 그리면서 7만 6천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와준다면 7만 6천 원대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어제 하락은 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5일선을 일단 지지하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 좀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바로 수익 실현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7만 4천 원대 7만 4천 원대 이탈을 한다면 바로 수익 실현 전략을 좀 보고 있고요. 거꾸로 좀 유지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신고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SNU입니다. 이 SNU는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죠. 어제 한 4.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었는데 뭐 어제 제가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해서 재료가 살아있고 기술적으로 꺾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에 들어가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OLED 쪽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 어제 하락이 좀 나와줬었는데 세미시스코나 STI, SNU 뭐 이런 중소형들 위주로 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역시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술적 흐름이고요. 어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SNU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한 11,000원 정도 드렸는데 1,800원 정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상단 저항이 그동안에 서서히 우하향하면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1,8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 처리를 하겠고요.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면서 짧게 끊었을 때 치고 재밌을 때 해서 수익률 극대화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빠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수익을 본 것 같습니다. 이득구 매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SNU 20% 담고 있고요. 만도 손절 처리로 현금 비중이 60%로 늘어났습니다. 대한유화 오늘 7만 4천 원 이탈 시에 수익 실현하라는 점 의견 주셨고요. SNU도 1,800원 돌파 못할 시에는 수익 실현을 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총 손익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9,312원이고요. 총 수익률도 플러스 0.1%입니다. 대한유화, SNU 각각 플러스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종목들 빨간불을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그러했었는데요. 물론 메이시스 백화점 등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좋았던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밤에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모두 발언 내용이 사전 유출됐는데 그 내용이 시장에 우호적이다. 이런 내용이 미리 시장의 소문으로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끝난 직후에 연설문이 공식적으로 오픈이 됐더라고요. 내용 뒤늦게나마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1부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경기 회복이 기대에 여전히 못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적 완화의 지속 의지를 비력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은 경제 여건이 더 개선돼야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장 전일 옵션 만기 바로 전날 웹도덕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분명히 오늘 급반등이 있을 거고요. 제넷 옐런 연설문 내용이 사실상 연설은 오늘 밤이지만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처럼 같이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기에 매도 후의 전망이 좀 프로그램 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역시 조금 부담스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